내 바깥의 세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의미는 뭐지?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내 거가 아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껍데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나의 세계를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세계, 나만이 진짜로 알 수 있는 나의 세계는 나의 마음인 거잖아요. 깊은 숲의 이미지를 그리는 김춘재 작가입니다. 요즘 너 좀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개인전이 있으니까 그거 준비하느라고 이번 겨울에는 계속 작업실에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좀 얼굴도 약간 헬쓱해진 것 같아. 네. 제가 요새 수영에 완전 빠져 있어요. 아, 수영? 네. 재작년쯤에 한번 허리를 잠깐 삐끗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가봤는데 너무 재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코어 근육이 많이 좋아졌겠죠? 그렇지, 사실 그런 게 좀 돼야 특히 너 작품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네. 하잖아. 그리고 맞아요. 대부분 작가들이 이렇게 한쪽 근육만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맞아요. 불균형이 그렇지, 있죠. 그렇지. 뒤틀리고. 네. 그럼 좀 오래 집중을 못 하잖아. 네, 근데 맞아요. 특히 허리가 안 좋으면 이렇게 그렇죠. 와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맞아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체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대청봉을 한번 올라가는데 내가 이렇게 체력이 좋았나 싶을 정도로 대청봉도 진짜 쉬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너 작업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풍경 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보러 다니기도 하겠네. 네, 그런 데를 제가 보통 문명의 흔적이 없는 그런 오지, 막 핸드폰도 안 터지는 이런 오지 같은 데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데가 있어?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나와요. 아, 진짜? 예, 그런 데 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딱 그 자연의 소리들 있잖아요. 바람 소리, 새소리, 나무 잎사귀들 이렇게 스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만 딱 있는 그 공간 안에 있으면 저도 그 안에 같이 녹아드는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야생에서 느껴지는 어떤 원초적인 어떤 심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런 데서는 그냥 뭔가 내려놓게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완전한 어둠 같은 그런 느낌이 왠지 모르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계속 보게 만들어요. 사실 예전에 초창기 작업들은 좀 그건 좀 다른 작업들을 좀 했었잖아요. 제가 처음 이제 작가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사회 비판적인 풍경들, 이미지들, 어떤 사건과 사고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때는 내가 작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는 걸까, 뭘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면서 뉴스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막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뭘까라는 거를 막 이제 질문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때도 내가 알기로는 약간 그 공사장? 네, 맞아요. 뭐 그런 시리즈도 많이 했었고 막 네. 돼지 도축? 네,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 이제 2011년 초에 구제역이 막 대한민국 전국에 막 퍼지면서 살아있는 돼지들을 산채로 생매장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인간에게도 저렇게 갑자기 급작스러운 저런 엄청난 전염병들이 막 번지면 인간도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때 그런 작업을 해서, 그때 그 작품의 제목이 판데믹이었어요. 판데믹. 얼마 전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그때 판데믹이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약간 그 생각을 그래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뭐 이유가 있었어?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던 게 동양화다 보니까, 동양화에서는 보통 자연주의 생각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어떤 도교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어떤 이상향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상향 같은 어떤 자연스러운 이 자연의 풍경과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도시의 풍경이 자꾸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 충돌 속에서 이 도시를 관찰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인위적인 사건과 사고가 자꾸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인전 때는 타인의 도시라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마주한 내 주변의 도시 풍경들을 유화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 이제 작가로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평범하게 살기는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저 수많은 도시의 풍경들이 약간 나와 좀 거리가 있는 타인처럼, 타자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약간 도시가 좀 공허하게 약간 허물어지는
약간 그런 이미지들을 작품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죠. 2011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쓰나미가 막 한 번에 덮치면서 아예 무너뜨려 버리고 다 파괴시키는 이미지를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위태위태한 거구나. 자연의 힘 앞에 우리는 무력하구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쉽게. 그런 생각들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어떤 사건 사고에 좀 더 관심이 갖게 된 거였죠. 그 이후에 막 관찰을 했던 게 강산무진이라 그래서 그 공사장의 풍경을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인천 송도 국제도시가 이제 막 만들어질 때였거든요. 막 건물 짓고 막 땅 파고 막 그럴 때 가서 보니까 심시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시티?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건설하는 게임. 아, 네,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기는 뭐 병원을 짓고 여기는 학교를 짓고 그러면은 나는 캔버스라는 나의 세계에 내가 지나오면서 봤던 세계를 구축시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뭐 동양화 했으니까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산수화 중에 하나가 강산무진도가 있잖아요. 강산무진도가 이제 평화로운 자연과 그 안에서 이제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그거를 이제 김춘재식으로 재해석해볼까가 된 거였죠. 그러니까 개발의 풍경을 베이스로 해서 자연을 정복하는 인간의 모습?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패러디해서 그런 강산무진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좀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는데요. 내 바깥의 세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의미는 뭐지?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내 거가 아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껍데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사실 그때 30대 초반의 나이에 얼마나 세상을 알고 이렇게 사회 비판적을 해봐야 얼마나 비판을 하겠어요. 저의 그냥 약간 좁은 소견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나의 세계를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세계, 나만이 진짜로 알 수 있는 나의 세계는 나의 마음인 거잖아요. 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5번째 개인전이 찬란하게 어두운이라는 밤 풍경들이었죠. 사회 비판적인 것도 약간 있지만 주된 것들은 그 밤 풍경을 보는 저의 어떤 정서 같은 거였어요. 그때는 새까만 풍경 안에 가로등 한 줄기라든가 아니면 뭐 네온 사인 하나 막 이런 것들이 딱 보여질 때 내가 거기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작업하기 시작했었는데 약간 그때 당시에는 그 어둠이라는 것 과 그 빛이라는 게 약간 불안한 이미지, 네거티브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약간 그런 게 주가 되던 밤 풍경이었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최근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떤 이런 민들레 꽃에 대한 어떤 의미도 마주하게 되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내리는 약간 이런 풍경도 같이 마주하게 되면서 지금의 빛은 좀 아니야, 그래도 괜찮을 거야. 물론 네가 살고 있는 현실이나 이런 게 내가 상상하던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얽매여서 평생 너의 삶을 갉아먹을 필요 없고 그래도 너는 꽃이니까 이름 없는 꽃이어도 그래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지금은 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관객은 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많이 좋아해 주시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줄기 이 꽃이 있는 게 너무 약간 사랑스럽다라고 해 주시는 분도 있고 빛이 이렇게 샥 떨어지는 게 되게 성스러워 보인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진심이 그래도 관객분들한테 전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너는 언제부터 화가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지. 그림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죠. 뭐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마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예요. 이거는 7살 때 그때 이제 가장 핫했던 메칸더 V를 엄청나게 그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부터 진짜 그림을 진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막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런 거 막 진짜 거의 인간 복사기 수준으로 막 이렇게 따라 그려서 친구들 생일이나 이럴 때 선물로 주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까지 잘 다니고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쯤 돼서 그냥 그림으로 돈을 벌까 아니면 화가가 될까 고민하다가 한번 돈을 한번 벌어보자
내가 돈을 번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휴학을 하고 어느 교수님의 사설 연구소에 가서 직장인처럼 주 5일 출퇴근을 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요. 월급이 알바할 때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금액이 막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한 석 달쯤 되니까 그게 좀 허무하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똑같은 일 반복하고 맨날 그냥 월급 똑같이 들어오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나 그냥 화가 해야겠다. 나 그림 그려야겠다. 내 거 해야겠다. 지금 와서도 제가 되게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작가 생활 시작할 때는 그런 알바를 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생활이. 근데 어떻게 버텨서 알바 하던 거를 그만하게 된 거예요. 30대 후반에.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러면 알바도 안 할 때니까 더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더 생활이 조금 나은 거예요. 나아졌다. 저도 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참 그것도 묘한 건데 네. 버리는 더 안 들어오지만 네. 작업하다 보면 또 어떻게 또 사라져 네, 그러니까 나가고.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게 있었던 게 굳이 너무 억지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사라지는구나. 그런 어떤 진리 아닌 진리 같은 거를 그때 느꼈달까요? 그러니까 안 굶어 죽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작가들이 처음 나 작가 할 거야. 특히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야, 그림 그리면서 먹고 살 수가 있어? 야, 어떻게 살아? 나 이거 화가 해도 돼? 물론 힘들죠. 뭐 남들 뭐 이렇게 돈 잘 버는 애들처럼 뭐 여유 있게 뭐 어디 뭐 바캉스도 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으나 사라지더라. 어떻게 사는지는 사실 나도 말로 설명은 못 하겠는데 약간 그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너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근 20년간의 작업을 했잖아. 그렇죠. 대학 때부터 하면. 그걸 선택한 데 있어서 후회스러운 적은 없었는지. 예술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후회스러운 거는 없는데요.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는데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너무 딱딱했던 것 같아요. 나 예술가 할 거야, 작가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너무 세서 넓게 보질 못했던 거죠. 그럼 지금은 약간 좀 시야가 좀 넓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시야가 넓어졌다기보다 좀 더 여유가 생겼달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작가 시작할 때 아마 첫 번째 개인전부터 한 세 번째, 네 번째 개인전 때까지는 진짜 사람을 거의 안 만났어요. 작업실에서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고 친구가 뭐 선배가 야 뭐하냐 나와 술 먹자. 형 안 돼요. 나 그림 그려야 돼요. 그때는 진짜 막 너무 팽팽하게 쪼여져 있고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약간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훨씬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하면. 그렇다면 너는 앞으로 내가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건지. 이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어떤 작가라는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주변에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제 작업을 계속 하고 있겠죠. 하고 있으면 저를 봐주셨던 그분들이 머릿속에 뭔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정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작가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 되게 좋은 작가야. 그냥 이 정도만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굳이 너무 미래를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렇다면 너한테는 예술은 어떤 거야? 저에게 예술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말. 근데 말인데 왜 말 중에 저런 게 있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도 있고 곱씹어서 계속 생각해 볼 만한 말도 있고 그렇듯이 그러니까 내 작업, 내 예술이 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술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너랑 이렇게 긴 얘기를 좀 했잖아. 살아오는 얘기도 듣고 또 그러다음에 네가 이제 이런 방법대로 내가 또 너를 또 그려보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나왔어. 재밌는데? 약간 고호 같은데요? 붓질 이런 게? 네 붓질을 내가 막 계속 하려다 보니까. 멋있네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네요. 아 그래?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감정 없이 얘기한다.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인터뷰는 애썼고 앞으로도 너 마찬가지 네가 했던 말처럼 좋은 작가로 남길 바라고 오래도록 작업하고 또 같이 가도록 하자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